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어휘 재미있는 한자 32번째 시간입니다. 수. 네. 오늘은 우리가 손이라는 뜻의 수라는 단어를 배울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이 손이라는 뜻의 수라는 단어를 많이 알고 계세요. 자,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같이 한번 보세요. 수건. 네, 여러분 아시죠? 타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손을 씻고 네, 이렇게 손을 닦는 그런 천이라는 수건. 그리고 수첩. 네, 손으로 이렇게 노트에다가 쓰는 거죠. 조그마한 노트, 수첩이라고 합니다. 박수. 네, 두 손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죠. 네, 이것도 박수라고 하고, 악수. 네, 상대방의 손을 잡고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수, 핸드쉐이크라고 하고, 세수. 네, 손으로 이렇게 얼굴을 닦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닦는 거 세수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손으로 그 의사가 환자들을 서저리라고 하는데 수술할 때 손으로 하지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도 수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미 손이라는 뜻의 수라는 단어들을 많이 알고 계세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뒤에 조금 더 어려운 단어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족. 네, 수족할 때 수는 손이라는 뜻이고 족은 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수족하면 손과 발이라는 뜻으로 정말 첫 번째는 손과 발이다라는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손과 발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손이나 발처럼 다른 사람을 쉽게 이렇게 일을 시키는 그런 사람을 수족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비유적으로 말해서 나의 형제, 자매, 자식 이런 사람들을 나의 손과 발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쓰는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녀는 수족 냉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네, 이 문장에서 수족은 진짜 손하고 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족 냉증, 냉하면 차갑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냉면 하면 차가운 국수라는 뜻으로 한국 사람들이 여름에 많이 먹는 차가운 시원한 국수입니다. 그러면 그녀는 손과 발이 차가워서 그런 증상, 그런 것이 있어서 아주 고생하고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요즘 이제 여자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손하고 발이 차가워서 아주 힘들어 합니다. 그런 것을 한국에서는 수족냉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수족냉증이 있어서 아우 힘들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게 수족과 같은 존재다. 네, 여기서 수족이란 말은 나의 가족과 같은 존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나의 한 부분, 나의 손과 발처럼 나의 가족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가족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세 번째는 사장은 종업원들을 수족처럼 부린다. 네, 그 사장이 있고 종업원 하면 그 employee라는 뜻인데 그 사람들을 수족, 아주 그냥 편하게 일을 시키는 사람처럼 그렇게 막 일을 시킨다라는 그런 뜻으로 여기서는 네, 좀 일을 편하게 시키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수, 거수할 때 거는 손을 들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여자 아가씨가 손을 이렇게 들었지요. 들다 할 때 그 들다의 어려운 단어가 거입니다. 그래서 거수는 이렇게 손을 드는 것. 또 옆에 군인 아저씨가 네, 인사, 경례, 차렷, 경례 이렇게 경례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지요. 네, 이것도 거수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장관이 지나갈 때 군사들이 거수경례했다. 네, 여러분 여기 거수경례. 자, 경례하면 그냥 목으로도 이렇게 목을 까딱까딱 너딩, 너드 할 수 있죠. 목으로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관이 지나갈 때 군인들, 군사들은 이렇게 손을 들어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손을 들어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 보통 군인들이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지요. 이런 것을 거수경례라고 합니다. 손을 들어서 하는 인사예요. 자, 두 번째 문장은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회의를 할 때, 자,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찬성하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거수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거수하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손을 들어주세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책은 비밀 투표로, 즉 거수가 아니라 우리가 종이에 써서 투표하기를 바랐다. 네, 투표할 때 우리가 찬성입니다 하고 이렇게 손을 들 수도 있는데 손을 들면 누가 찬성하는지 누가 반대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몰래 아무도 모르게 비밀 투표, 네, 비밀스럽게 나는 찬성, 나는 반대하고 이렇게 종이에 써서 그렇게 투표하는 거예요. 누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모르게. 자, 그래서 그런 비밀 투표로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동, 수동할 때 동은 움직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물건이 움직이는 것. 자, 그럼 여러분 수동은 손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를 여러분이 머신, 기계를 이렇게 사용할 때 자동으로 오토매틱 아니라 여러분이 손으로 직접 이렇게 움직여서 사용하는 것, 그런 것을 수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차는 수동이다. 네, 여러분, 수동, 자동, 스틱이라고 하죠. 네, 자동차, 요즘 자동차는 거의 대부분이 자동입니다. 자동, 오토매틱이에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수동, 손으로 이렇게 기어를 넣는 그런 자동차들이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수동이다라고 말하고 수동차, 수동 자동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카메라는 수동과 자동 기능이 다 된다. 네, 수동, 손으로 움직이는 것, 자동, 자기가 혼자 저절로 움직이는 것. 네, 그래서 이 카메라는 수동과 자동이라는 기능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뉴얼 펑션, 오토매틱 펑션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문서는 수동으로 인쇄해야 한다. 네. 그 문서 다큐멘트를 인쇄, 프린트 해야 되는데 자동으로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플레이를 누르고 인쇄를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수동으로 인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수제, 수제할 때의 제는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품이라는 뜻도 알고 계시죠? 제품은 어떤 물건, products라는 말을 우리가 제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제는 물건을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수제는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공장에서 기계로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손으로 직접 만들 때 우리가 수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게는 수제 초콜릿을 전문적으로 판다. 네, 초콜릿이 공장에서 많이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네, 가게에서 직접 손으로 만든 초콜릿이에요. 그래서 수제 초콜릿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제품은 비슷비슷한 상품들의 실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간다. 네, 수제품 하면 손으로 만든 상품, 손으로 만든 물건, 그런 것을 수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방은 수제 가방이고 최고의 재질로 만들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자, 수제 가방,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비싸겠지요? 네, 이렇게 수제 다음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름을 넣으면 손으로 직접 만든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수제, 종이, 네, 종이인데 공장에서 만든 게 아니라 손으로 직접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제 가방, 네, 이것도 가방인데 손으로 만들었고 수제 옷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요즘 아주 인기가 있는 제품은 수제 맥주입니다. 맥주, 비어예요. 그런데 이렇게 공장에서 만든 게 아니라 집에서 직접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런 맥주가 요즘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쇼핑을 하시다 보면 수제 맥주, 뭐 수제 컵, 수제 핸드백,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수화, 네, 수화할 때 화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화 아시죠? 그리고 회화. 네, 여러분이 말이라는 뜻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 손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옆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랑해요라고 이렇게 손으로 말할 수 있죠? 이런 것도 수화지만 이렇게 잘 듣지 못하고 말을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손으로도 말을 하지요. 사인 랭귀지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을 한국어로 수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화로 의사소통을 했다. 의사소통, communicate라는 뜻인데, 네, 서로 못 듣고 말을 못 하기 때문에 손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화로, 손으로 하는 말로 서로가 의사소통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언어 장애인들이 수화로 대화했다. 네, 언어 장애인 하면 잘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수화로 대화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들을 줄 모르는 자기 아이를 돕기 위해 수화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기 수기할 때 기는 기록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어떤 것을 이렇게 타이핑해서 기록하는 거, 네, 사진을 찍어서 기록하는 거, 손으로 글을 써서 기록하는 것, 어쨌든 이렇게 기록하는 거, 쓰는 거, 네, 그런 것을 기라고 하는데 수기하면 손으로 직접 써서 기록하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기는 첫 번째, 자기가 어떤 일을 직접 그 일을 겪었어요. 경험했어요. 그런 것을 쓰는 글,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직접 쓴 글, 그런 것을 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이렇게 컴퓨터나 타이핑이나 네, 어떤 그런 타자기, 타이퍼로 쓰는 게 아니라 손으로 직접 쓴 글씨, 그것을 수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험 수기를 쓰다. 네, 체험 수기하면 자기가 직접 체험한 이야기를 글로 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세이죠. experienced essa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을 에세이를 쓰는 것, 체험 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수기 공모전의 수상자는 전직 경찰관인 캐나다 사람이다. 네, 수기 공모전 하면 컨테스트예요. 그래서 수기는 사람들이 직접 겪은 그런 에세이를 이렇게 컨테스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기 공모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지털 서명은 전통적인 수기 서명과는 사실 다르다. 네, 요즘 그 스크린에서 서명을 많이 하죠. 사인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직접 종이에다가 자기가 손으로 써서 이렇게 서명하는 것이 옛날 방식인데 그것은 좀 느낌이 다르죠.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착수
네, 여러분, 착수할 때 착은 손을 대다, 터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손으로 먼저 이렇게 터치를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착수라는 말은 어떠한 일, 어떤 계획, 그런 것들이 시작하는 것, 그런 것을 착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떤 작업, 공사, 컨스트럭션, 계획, 일, 뭐 이런 플랜, 프로젝트, 어떤 이런 일들을 이제 손을 대서 하기 시작했어요 라는 뜻으로 시작했어요 라는 말로 착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아주 고급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새로 시작하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혁, 여러분 개혁은 reform이죠. 그 다음에 공사, construction, 수사 아니면 조사, investigation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시작됐어요 라는 말을 할 때 착수하다라고 말합니다. 개혁에 착수하다, 공사에 착수하다, 수사에 착수하다, 조사에 착수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집 외관에 대한 작업에 착수했다. 네, 외관 하면 밖에 보이는 모습이란 뜻이에요. 집 안에 고치는 게 아니라 집 밖에 지붕이나 다른 벽을 고치는 그러한 작업에 착수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작했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부에서 경제 개혁 프로그램을 착수시켰다. 네, 어떤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보통 100파운드를 착수금으로 요구한다. 네, 여러분 여기 착수금 잘 기억해 두세요. 금 하면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사이에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면 한쪽에서는 돈을 받고 그 일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을 시작하도록 돈을 주는 것 그런 것을 착수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법 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직접 손이라기보다는 손으로 하는 일의 방법, 어떤 계략, 뭐 그런 것이 될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일을 하니까 일을 할 때 그 방법이 있겠죠? 네, 여기서부터는 손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떠한 방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법 하면 어떠한 방법, 어떠한 일을 하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수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단과 방법, 네, method, means, way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보통은 나쁜 일 할 때 수법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 때 그것을 만드는 솜씨, 그것을 만드는 방법을 수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야비한, 낡은 수법을 쓰다. 네, 아주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트릭, 벌써 분위기가 안 좋지요. 트릭 하면 나쁜 방법이에요. 그래서 야비한 수법, 야비한 방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법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나쁜 일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나쁜 방법을 쓸 때 보통 수법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 수법에는 넘어가지 않아. 그런 방법에는, 그런 나쁜 방법에는 내가 안 속아라는 그런 뜻이죠. 범행 수법들이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다. 네, 요즘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뺏고 사람을 때리고 뭐 그러나 봐요. 그런데 그러한 수법, 그러한 방법들이 점점 더 아주 잔인해지고 나빠지고 있어요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법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기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네, 인터넷에서 사기,
예,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이스 피어싱도 많이 그 사람들한테 나쁜 짓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인터넷 사기 그런 것들이 방법이 날마다 여러 가지로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훈수, 훈수할 때 훈은 가르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우리 집의 모토 가훈이라고 하죠. 그리고 학교에 모토가 있어요. 우리는 정직하게 하자, 성실하자, 뭐 이렇게 학교에 모토가 있는데 그런 것을 교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은 어떠한 것을 가르치다라는 뜻이고 여기서의 수는 손으로 라는 뜻보다는 손으로 하는 어떤 방법, 네,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훈수는 어떠한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뜻으로 보통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충고할 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충고하는 것을 훈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충고는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러한 충고지만 훈수는 조금 듣기 싫은 별로 그냥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어드바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는 바둑, 장기, 또 서양에서는 이렇게 체스를 하지요. 이렇게 체스를 둘 때 옆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안 돼. 이렇게 해. 하고 옆에서 이렇게 막 팁을 주는 사람이 있지요. 근데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반칙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훈수를 두다라는 그런 뜻이고 또 내가 공부하는데 공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고 막 이렇게 참견하는 거. 네, 여기 여러분 참견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그런 것을 참견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또 우리가 훈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친구는 우리가 카드 놀이를 하면 훈수를 둔다. 네, 저하고 제 친구하고 이렇게 카드 놀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가 와서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해. 하고 이렇게 훈수를 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경제 원로들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혼수를 두었다. 네, 여기서는 어드바이스라고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경제 원로들 하면 좀 나이가 많으신 베테랑 분들을 우리가 원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원로들이 정부에 대해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훈수 두지 마. 나한테 어드바이스 하지 마. 나한테 팁 주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할 때 훈수를 두다. 훈수 두다 해서 훈수 두지 마.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묘수. 묘수할 때의 묘는 아주 훌륭한 것,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수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묘수는 아주 훌륭한 방법, 아주 훌륭한 그런 아이디어, 그런 것을 묘수라고 하지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아주 뛰어나고 좋은 방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묘수를 쓰다. 네. 이게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좋은 어떤 스킬, 좋은 생각을 쓰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묘수가 생각났어. 아주 기가 막힌, 아주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라는 그런 뜻으로 묘수가 생각났어.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묘수가 없을까? 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답답하시죠? 집에 있어요. 집에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무슨 묘수가 없을까? 네. 무슨 좋은 생각이 없을까? 라는 그런 뜻입니다. 수단, 네, 여러분, 수단할 때 단은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수도 손이라는 뜻도 있지만 보통 여기서도 손으로 일하는 방법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수단은 방법.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방법을 나타내 줄 때 우리가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나쁜 목적, 나쁜 일을 할 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수단이라고 쓰기도 하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해 나가는 어떤 솜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보세요. 스포츠는 그의 공격성을 배출할 완벽한 수단이 되었다. 네, 여기서는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니에요. 자, 공격성.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가 굉장히 aggressive 한가 봐요. 공격적이다. 근데 그 사람 성격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다른 사람한테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때리는 그러한 나쁜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잘 배출, 잘 표현하기 위해서 스포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를 하면서 자기의 그런 공격성을 배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녀에게는 이렇다 할 생계 수단이 없다. 생계 수단 하면 밥을 먹고 사는 방법. 네, 그러니까 일이죠. 그녀에게는 이렇다 할, 뭐 이렇게, 이 정도야 라고 보여줄 만한 그런 직업이 없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음악은 감정을 분출하는 아주 좋은 수단이다. 네,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때 음악으로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음악은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아주 좋은 방법, 아주 좋은 수단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는 언제든 집까지 걸어갈 수 있다. 네, 집에서 아주 먼 곳에 있나 봐요. 우리가 버스를 탈 수도 있고, 지하철을 탈 수도 있고, 택시를 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시간이 너무 늦었거나, 돈이 없거나, 어쨌든 마지막 방법으로 우리는 집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다. 네, 그가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좋은 방법, 나쁜 방법 다 써서 네, 돈을 벌었어요. 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는 말을 씁니다. 네, 이 표현을 잘 알아두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는 말은 모든 수단을 다 써서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서 라는 그런 뜻입니다. 실수? 네, 여러분, 실수할 때 실은 잃어버리다, 잘못하다 라는 뜻이고 수는 여기서 손,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이 잃어버렸어요. 방법을 잘못했어요 라는 뜻으로 그냥 실수는 그냥 mistake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 크게 실수하는 거야. It's a big mistake.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네, 실수, mistake. 자, 그는 자기 실수를 인정하기를 꺼렸다. 꺼렸다라는 말은 하기 싫어하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하기를 싫어했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트에서의 순간적인 실수로 그녀는 그 시합에서 졌다. 네, 어떤 그 매치, 스포츠 시합을 하는데 마지막 세트에서 실수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시합에서 그 매치에서 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수, 여기서도 실수가 나왔습니다. 수당, 수당할 때 당은 보수, 네, 페이먼트, 어떤 일을 하고 그것에 대한 보수로 돈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는 손으로 일을 해서 거기에 대한 돈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당은 돈을 받는 건데 월급 외에 overwork, 네, 그 일을 더 많이 해서 받는 것, 엑스트라 페이나 보너스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수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업수당. 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직업을 잃었어요. 직업이 없어요. 그러면 나라에서 어떤 그 웰페어, 복지에서
여러분에게 돈을 주지요. 그런 것을 실업수당이라고 하고 여러분이 은퇴를 했어요. 퇴직하면 은퇴하다라는 뜻입니다. 은퇴를 하면 또 나라에서도 이렇게 수당을 줍니다. 그럴 때 이렇게 엑스트라 머니, 보너스 돈을 수당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는 급여뿐 아니라 수당도 받는다. 네, 급여, 월급 외에 또 이렇게 오버워크 하거나 다른 엑스트라 워크를 해서 다른 돈을 받는 것, 그런 것을 수당이라고 말합니다.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으로 받은 돈. 네, 여기서도 초과 근무, 오버워크이라고 하죠. 네, 그 돈을 받았다라는 뜻이고, 그는 1년 동안 실업수당을 받고 있다. 네, 그도 1년 동안 일이 없어서 돈을 받고 있나 봐요. 수당. 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수배. 수배 할 때의 배는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배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의 수는 어떤 일을 맡다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범인, 네, 크리미널, 범인을 잡을 때 경찰이 손으로 잡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그냥 이렇게 수배, 범인을 손으로 잡다, 잡는 것, 찾는 것 해서 search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경찰이 나쁜 사람을 찾을 때, 나쁜 사람을 잡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명수배하다.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찾고 있어요. 라고 여러분 이렇게 wanted 하고 이렇게 많이 붙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명수배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는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다. 네, 경찰이 그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배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는 이 7개국에서 지명수배 중이다. 아이고, 뭔가 좀 많이 큰 잘못을 했나 봐요. 7개 나라에서 그 사람을 경찰이 찾고 있어요. 네, 그 사람 누구 하고 이름을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서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배는 경찰이 범인, 나쁜 사람을 찾을 때 쓰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표현 수표입니다. 수표할 때 표는 티켓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으로 쓰는 티켓, 네, 그래서 여러분 수표하면 체크라는 뜻입니다. 은행에서 여러분 체크를 주지요. 네,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체크를 주면 거기에 여러분이 얼마라고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쓰는 티켓 해서 수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수표 뒷면에 이름을 쓰세요. 지금은 한국에서 5만 원 돈이 있어서 지금은 잘 안 써요. 하지만 예전에 한국에서도 수표, 체크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쓰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억 이렇게 아주 큰 돈을 수표에다가 쓰는데 여러분이 그 수표를 이렇게 상점에서,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싶을 때 그 수표를 쓰게 되면 보통 수표 뒷면에다가, 뒷장에다가 여러분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보통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수표를 쓰실 때는 뒷면에 이름을 써주세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나에게 상당한 액수의 수표를 주었다. 네. 아주 큰 돈이 액수가 적혀 있는 액수하면 그 돈에 돈이 얼마예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주 큰 돈의 수표를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여행자 수표를 어디에서 환전할 수 있어요? 네, 여행자 수표, 트래블러스 체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녀는 백지 수표를 받았다. 네, 여러분, 백지 하면 하얀 종이에요. 수표를 받았는데 거기에 돈이 안 적혀 있어요. 그냥 백지, 블랭크예요. 하얀 종이만 있어요. 여러분이 쓰고 싶은 액수를 이렇게 써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백지 수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 기분이 좋았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손에 관련된 수라는 단어를 배워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돈 하고 이 수하고
표현해서 수표라는 그런 표현도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손하고 관련된 표현이 이제 상상이 되시나요? 네. 이 손에 관련된 표현이 많아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수하고 표현된 이디엄, 사자성어들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